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네. 관장님의 소개 좀. 예, 오늘 2019년 피카드리 아트 프라이즈의 오마주 리더상을 또 수상하시고 네. 또 선정 작가 대신 네. 조성일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상인데 좀 이름이 네. 좀 특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상 대상된 부분이 실험적 예술 부분의 특별상을 받았던 네. 이효주 작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조성인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치산 선생님. 그 다음에 이효주 작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뎁스텔러 이호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개 나오네요. 젊은 작가분들은 또 나름대로 닉네임에서 자기 성향이라든가 자기 예술 세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 두 분 작가 선생님의 성격, 네. 작품 성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치산 조성일 선생님께서는 네. 색상이라든가 컬러가 다 원색을 이렇게 강렬하게 쓰시면서 자기 표현주의적 성향의 작품을 강렬한 이미지 작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어떤 또 무의식 세계 같은 부분들도 여기 넣어서 하나의 어떤 우연성과 만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 이야기를 또 끌고 가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뇌 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과 말씀 나누면은 좀 깊이 있는 그림의 내면 세계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초현실주의로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봅니까? 초현실주의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볼 수는 없죠. 예. 추상적 개념으로, 추상화적 관점으로. 예. 추상성에서 이제 그전에도 한번 예. 문학에서 심상 부분에 예. 중요한 언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심상적인 부분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어쩌면 뇌 그림이라는 부분과 아마 연결시키는 걸 보니까 치료 미술이라든가 왜 심리 미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결부지어서 이 심상의 내면성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치유가 되고 웰빙이 되는 그런 그림 쪽으로 감성적으로 풀고 계신 작품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효주 선생님 작품 어떻습니까? 이호주 선생님은 원래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이 하는 작품은 영상미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상미술은 하나의 그 평면예술에서 영상 자체가 평면이지만 그 속에 입체 또 3차원적인 입체 공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작가의 프레임을 통해서 뭔가 상을 바라보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을 화면 안에 만들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거기다 주제를 담아내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그 영상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화면들을 캡처를 해서 또 이제 평면화를 또 해가지고 또 쉽게 그 감상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회화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작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십니다. 이거를 뭐 실험예술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험예술이라고 분류로 우리 피카드리 그 아트 프라이즈에서는 영상예술이지만은 실험예술이라고 좀 범주를 크게 잡으면 그렇습니다. 영상 작가도 이 부분에 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오브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침 그 조성일 선생님께서도 평면이지만은 실험예술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 뇌 그림이라는 부분에 그래서 실험예술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호주 선생님이 영상 부분에서 좀 실험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실험예술 분야로 이제 정확히 자립의 영역을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장님이 이제 밑줄을 쳐주셨고, 직접 재반론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조성인 선생님 어떻습니까? 작품 세계를. 예, 저는 원래 먹으로 서예를 5살 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라분께서 서예를 시작을 해서 대학에서 전공은 동양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뇌에 대한 신비함을 영적으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뇌에 대한 그 컬러풀한 그 세계를 먹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서양적인 색에 대한 거를 공부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지금 말씀을 아주 정수를 그냥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장르는 동양화를 넘어섰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장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서양을 믹스한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관장님도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80년대 때 우리 한국에서 그 가장 큰 화두가 앞으로 세계가 개방화가 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또 문화가 만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랑데뷰의 모습이 진행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 화두였죠. 그리고 문화계 또 미술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양은 그전부터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많이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양은 이제 한대주의를 통해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문명력을 발전시켰는데 한번 만나보자. 기대된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동서양의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가 선생님이시니까 체득적이죠. 스스로 체득적 사유의 밑바탕을 둔 실험적인 작품을 아름답지 않으세요? 작품자. 네. 이효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조창민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제가 못 가진 부분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통 작업 경력이 길진 않지만 주로 절제되어 있는 이미지를 주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팍 튀기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표현이 저는 제 안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게 저의 하나의 또 숙제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잘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는 항상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살짝 얘기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나는 천일 기도를 했다. 거기에 색의 뇌의 색깔이 나는 먹을 듯한 바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를 선택했을 뿐더러 그것은 자연스럽게 동서양이 그 어떤 세유의 밑바탕을 만들어냈다. 이게 너무 단순한 딱 1분 안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지금 특히 한국의 작가들의 특징이 서구 작가들하고 조금 다르다면은 대체적으로 예술 활동하고 또 작품 활동한다는 자체가 마치 수도승과 같이 수행적 삶을 통해서 작품을 그려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또 저렇게 돌려서 했을 때 마치 그 어떤 종교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금기시처럼 얘기가 되거나 얘기를 말을 못 드리는데 마치 조성희 선생님은 깔끔하게 정리 그냥 딱 했어요. 네, 1분 안에 끝내버리면. 자, 우리 그 이효준 선생님, 자,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반론 나누셨고, 어떤 작품일까요? 네. 먼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어떤 작품을 하게 된 이유나 그런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저런 행동과 말을 할까?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을까? 어떠한 과거라든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성향이 나왔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고민이 작품에 녹아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이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리 쪽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사물을 넘어서 또 인간의 마음과 내면, 의식 그런 걸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평면 작업을 주로 해왔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영상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깊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달이 되기 쉽기도 해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은 내면에 대해서 돌아보다 보니까 내면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태여 연결하면 안 되지만 예. 뇌하고 내면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도 우리 이효주 선생님이 오마주를 해주셨는데 예. 우리 조성임 작가 선생님 이효주 작품에 대해서 한번 오마주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효주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네. 저는 생명을 인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좀 살아있는 그 영상, 그 평면에서 이제 다룰 수 없는 영상미가 있어서 좀 살아있는 느낌에 대한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요 이효주. 작품 자체에서 이제 살아있는 그렇죠. 느낌을 네. 그게 영상미에 좀 상당히 좀 강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박수 한번 쳐요. 한번 스케치 했으니까 우리 관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 조성희 선생님께서 살아있는 영상미를 우리 옆에 계신 또 이효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 작품이 나오는 그 배경이랑 과정을 조금 옆에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했는데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의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별화되어 있는 다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미지들이 모여서 이런 그 상이 생명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의 작가들은 하나 좀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효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이미지를 다른 데서 차용을 해가지고 와서 실제로 마치 여기에 있을 것 같은 이미지들이어서 넣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데 차용된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생명성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살아있는 작품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그게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과정에 추적해 보면 이제 명확히 매체 예술, 실험 예술에서 매체 예술로 넘어가는 성격이 있어야 네, 그 매체 예술에 대한 성격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이 너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전문성 연구되니까 저도 조심해요. 좀 이따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한 장의 그 이미지로 완결화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각각의 소재들에 대해서 소재들 이미지를 작가한테 들어보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독자들이 알고 싶은 건 언제 우리 작가들의 영감이 또 동기가 시작됐느냐 하고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작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의 이제 모든 모티브를 기도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그림에 대한 거를 갖다가 받았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제 본체가 우주 밖에서 이제 지구를 보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내 속을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과의 정신적 사랑을 할 때는 내 색깔 자체가 실질적으로 노란색을 많이 띱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상태고 기도를 할 때는 이제 파란색을 띄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내 그림을 단순하게 내 그림이다 게 아니고 현실에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작품을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주의 은하계와 내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서 찾아봤더니 이제 사이언스지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네, 우주에서 태어나서 지구를 산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도 하시는 분들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인간과 우주는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정치적 사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치유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행복과 치유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단순하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 다 정리해 주셔요. 네, 지금 저기 앞으로 우리 미술 분야가 지금 앞으로 이 벌어질 이런 세계관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지가 점점 되고 있는 부분이 순수하게 창조할 수 있는 영역에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을 예술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회화 파트고 그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 시대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걸로 만약에 전개가 이렇게 급진전돼서 전개가 됐을 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작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받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술 영역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바로 부분이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확장된 의식을 통해서 더 많은 앞으로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의 이 알미 이제 누적된 상태에서 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열쇠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게 영성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짧게 정리해서 네. 이렇게 아주 가능성 있는 예술 세계를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여시겠다. 네, 생각이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세포에 대한 이게 살아있는 그 뇌 자체가 모든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뇌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매력을 느껴서 이거를 갖다가 캠퍼스에 어떻게 한번 담아볼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막 거대한 단문을 너무 통쾌하게 그냥 한 핵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왜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뇌를 자세히 보면 우주에 있는 은하계라든가 우주가 하나의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형태다. 결국은 소우주론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매체로서의 그러니까 우리 물질 쪽에서 육체 부분에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뇌로 접근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를 자세히 내면을 보게 되면은 어떤 영적인 그 기도라든가 또 자기 수행을 통해서 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마음을 대표해서 마음 쪽 접근을 하고 계신데 마음이라는 건 더 크고 넓고 또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주의 어떤 본성 자체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접근할까를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뇌를 통해서 마음을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먹으로 출발했으면 우주 체계를 이용해 오행으로 우리가 정리해보고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관념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인도 철학에 우주는 연결된 꼬리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과 또 우리 이제 현대인이고 하니까 이제 서구 문명의 지식 체계 이게 막 융합돼가지고 근데 일목요연하게 말씀 다 하셨어요. 나는 예술가, 아티스트다, 내 작품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개념 정리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또 상당히 또 인정을 받으셔서 당연하죠. 초대를 또 많이 받고 네, 당연하죠. 좀 언론계에도 많이 이렇게 또 그쪽에서 또 보여주시고 했던 결과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작품 같아요. 네, 자 이효주 작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영감이 떠오르고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네. 저는 보통 아까도 이제 인간의
인간관계랑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 작품에 대해서 영감을 떠오르는 것도 다 인간관계 안에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사람하고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이고 저런 행동과 마음을 가질 때는 또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걸 또 혼자 고민을 하다 보면서 작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트프라이즈에 출품한 작품 같은 경우가 사실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품을 보시면은 물 위에 반짝이는 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바로 물의 표면에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해파리의 생물체가 또 보이는데 그건 또 물 안쪽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표면과 이제 안쪽에 있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이런 표현,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에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숨겨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업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계획된 행동을 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속에선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고 갈등을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빛은 한쪽에서 방향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또 안에 있는 생물체 같은 경우 굉장히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인간 마음이 굉장히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생명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감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작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작가한테 처음 들었어요. 해파리도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해파리가 있네. 저는 느낌이 어머니가 이제 수태하시면은 찍어오잖아요. 네. 이거 보고 이제 의사가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도 그래요. 조금 말고 네, 그 네. 부분이 바로 이제 양면성에 또 하나 포함이 되는 건데 하나의 이제 바다 위에 비춰진 표면이기도 하지만 또 태아를 찍는 초음파 사진이 떠오르는 게 한 이유 또한 사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떤 초음파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도하셨네요. 네 맞아요. 사실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딱 저렇게 아치형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변형을 해서 작업한 모습입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술은 그 두이는 이런 말씀하셨죠. 예술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 경험된 것이 예술로 이렇게 또 승화돼 나오고 아마 이호주 선생님이 이제 한 부분이 그 삶에서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성에서 어떤 현상, 그러니까 삶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미적 재발견을 통해서 이 미술로서 재구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지속적인 그 화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트 용어로 전환했다. 예술품이죠. 예술 세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전에 작가가 이미지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듣게 된다면은 이 이미지들이 이중 구조, 이중 언어로 또 돼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장의 필름의 평면에 담겼을 때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함축돼서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에는 언뜻 봤을 때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지금 차용된 이미지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런 3차원들이 모여서 이제 평면 2차원에서 모이면서 재미난 얘기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읽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미지는 독자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마무리 겸 말씀 주십시오. 우리 시장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이 네 그림을 통해서 제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랑도 행복도 같이 저는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과 행복을. 네. 그래서 앞으로 미술 장르도 또 새로운 장르가 또 나와야 되고 또 미술품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관람자의 입장, 또 감상자의 입장, 모든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그림을 보고 행복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 작가로서의 저는 개인적인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거를 갖다가 대중들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내 그림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그림 자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정말로 수많은 내 속에 모든 인간 그 생로병사나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래서 그걸 좀 동양적인 철학적인 의미와 서양적인 그런 의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 그림으로 앞으로 좀 제가 풀어야 될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더 좀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효주 작가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자기 스스로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남한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내 안에 내 감정은 어떻고 나는 왜 이러는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가져보는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을 통해서도 관람자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도 이제 영상이나 평면 말고도 굉장히 설치 작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작가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 작품을 감상을 하고 여러 감상글을 계속 써서 붙여주는 그런 작업도 과거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홀로그램을 제작한 이유가 그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통해서 관람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규정의 함의가 참 좋으시네요. 예. 우리 또 조성희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이 뇌그림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랑과 행복했으면 하는 이 사회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뇌에 관한 접근 자체가 이제 서양에서의 이제 그 과학적 접근 같지만은 우리 동양에서도 영성이라든가 또 깊이 있게 내면 탐구를 통해서 좀 마음 공부하듯이 그 뇌를 갖다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양이 만난 더 넓고 깊이 있는 쪽으로 해서 뇌 그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뭐 좋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의 그림 하고 지금 우리 이효주 선생님은 삶의 모습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면화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다른 분들도 감상자들도 또 성찰하는 방법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감상자 쪽에서도 삶을 또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또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 들어갈까요? 자, 우리 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 짧게 추산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한국도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동양적인 이런 정식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미술 시장 자체도 국제적인 글로벌하게 나가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도 여러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물질과 정신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기회와 여건을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주 선생님. 네, 저도 앞으로 꾸준히 작가 활동하면서 감상자분들께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마침 내면의 성찰 쪽에 그리고 마음 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에 또 그러한 필요성이 또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셨듯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작가들께서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저희 예술가들도 지금 삶이 척박하거나 또 팍팍해져도 그래서 인간성,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성을 어떻게 하든지 더 아름다운 인간성을 만들어가고 또 성찰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성해낼 수 있는, 성숙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감상자들이라든가 또 보시는 분들도 삶에서 또 다 자기 분야에서 성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르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두 선생님처럼 저희도 성숙된 네. 그런 부분들도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